그러면 여기서 가상 세계에서 제2의 인생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또 우리가 AI 시대에 생각해 볼 만한 아주 가치 있는 주제일 것입니다. 가상 세계에서의 제2의 인생. 가상 세계는요, 온라인과 세계 어딘가에 위치한 컴퓨터 서버로 이루어지는 그런 세계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그런 실제는 아니지만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통해서 마치 실제 세계에서 삶을 사는 것과 같은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것을 기술적으로는 Second Life라고 부르는데요. Second Life에서는 주민들이 아바타라는 가상의 모습을 만들고 다른 아바타, 또 장소 또는 사물과 상호작용하는 온라인 세계를 말합니다. 요새 우리가 메타버스 많이 얘기하죠. 바로 그런 것의 일종인데요. 세컨드 라이프는 린든 랩에서 개발한 3D 그래픽 환경입니다. 앱을 통해 접근할 수 있으며 많은 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상호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이런 세컨드 라이프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아바타로 서로 교류하고 만나서 수업에 대한 것도 묻고 관심사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런 세컨드 라이프가 특이한 것은요, 이 온라인 공간에서 단순히 채팅으로 대화하는 수준의 장소가 아니고요.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 즉 아바타들은 마치 실제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삶의 다양한 활동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것입니다. 서로 이야기하고 만나며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마치 실제 세상에서 자기가 되고 싶었던 역할을 하는 아바타를 통해서 제2의 인생, 세컨드 라이프를 살 수 있게 하는 곳이죠. 선생님은요, 스키를 잘 타고 싶은데 실제로 이렇게 엣지 잡는 게 잘 안 돼서 굉장히 노력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세컨드 라이프에서 만약 저는 제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스키를 잘 타는 스키 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2의 인생 세컨드 라이프에서 가능하겠죠. 그렇다면 세컨드 라이프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아바타의 상실이나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바라보고 있을까요? 다르게 말하면 가상세계에서 자신이 구축한 아바타를 통한 제2의 인생 경험이 현실에서의 삶과 죽음에 대한 개인의 태도를 바꿀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가상세계에서의 아바타가 죽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존재, 그것이 파일이든 데이터든 삭제라는 용어로 죽음을 가늠합니다. 따라서 삭제하기 전까지는 그대로 디지털 공간에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 장치에서 완전히 지우기 전까지는 남아있겠지만 세컨드 라이프는 현실 세계를 가상 세계에서 그대로 옮겨둔 것이기 때문에 아바타에게도 죽음이 존재하도록 프로그램이 구축되어 있다면 현실에서처럼 개인 아바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아바타를 소유한 사람은 비록 가상 공간이긴 해도 현실에서와 같이 죽음에 따르는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컴퓨터를 통해서 전제하게 되는 세컨드 라이프는 인간이 가진 마음 상태에 대한 마음 모델과 아이디어와 환상을 투영할 수 있는 새로운 매체를 제공합니다. 그 공간에서는 실제 세계에서 경험하던 모든 것, 교육, 비즈니스, 부동산 거래, 사업, 오락, 운동, 사파리를 거니는 경험 등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이 같은 가상 공간에서 자신이나 타인의 분신인 아바타가 죽음을 맞이할 때 느끼는 상실이나 비탄 또는 사별과 같은 현실 세계의 죽음에 뒤따라오는 그런
미묘한 감정들도 그대로 투영되지 않을까요? 아마도 그렇게 보는 것이 정상적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가상세계에서도 죽음을 두려워하며 자신과 세컨 라이프를 나누던 사람들이 죽었을 때 그 실제 세계에서처럼 애도하고 비탄에 빠지는 그런 경험이 될까요? 마가렛 깁슨과 클라리사 가르드는 가상세계에서의 삶과 죽음이라는 책에서 가상 공간에서 나타나는 애도에 대한 몇 가지 특징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을 좀 알아보도록 하죠. 아바타의 죽음은 그 아바타를 조종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와 같은 첫 번째의 삶, 인간의 실제적인 삶과 두 번째의 삶, 아바타를 통한 삶이라는 관점은 인간의 물리적인 삶, 역시 일종의 이체화적인 삶이고 우리가 모르는 참자아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산다는 개념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참자, 진정한 자아는 우리의 육체적 삶의 상황과 무관하게 존재한다는 담론을 지지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컴퓨터를 통해 구현되는 가상세계는 육체라는 현실 세계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말 그대로 second life, 종속된 존재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second life라는 가상세계에서 구현되는 아바타와 같은 디지털 육체는 웹사이트를 통하여 이루어진 가상세계에서 개인이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시간을 투자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온라인에서 보내는 시간과 아바타를 통하여 표현하는 것들이 자신의 육체적인 삶에 따른 많은 경험에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육체를 가진 물리적인 세계와 가상 세계에서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죠. 물리적인 세계에 존재하는 살아있는 사람이 구축한 아바타가 그와 전혀 다른 인격을 담고 있는 경우는 흔치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가렛 깁슨과 클라리사 갈든의 연구에서도 도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사람은 컴퓨터를 통한 세계에서도 그와 같은 성향을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인간이 생각 속의 자기 분신을 컴퓨터를 통해서 아바타 형태로 만든 것이라는 개념을 뛰어넘어서 실제 자신이 그 속에 투영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컨드 라이프라는 가상 공간에서의 죽음은 어떻게 나타나는 것일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바타 소유주가 죽거나 더 이상 세컨드 라이프에 로그인하지 않아서 아바타에 어떤 지시를 내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되면 디지털 생명체인 아바타는 실제 세계의 죽음과 같은 상실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세컨드 라이프에서는 슬픔의 표현이나 향수를 느끼는 형태로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아바타의 기능을 구현하고 있고 사람들은 이를 이용해서 자신의 아바타에게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는 인간의 마음을 담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아바타를 통하여 만나는 가상세계에서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 그들의 생각과 마음, 도덕이 담긴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세계에서는 전혀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을 이 공간에서는 만날 수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편하게 아바타를 통하여 친밀한 감정을 느끼면서 만날 수 있는데 이러한 연결은 우리의 시야를 넓히고 우리의 삶을 더 좋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은 죽음이라는 상실에 대한 경험까지도 포함하겠죠. 그런데 죽음이 주는 상실을 과연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 그리고 그것에 따르는 슬픔이나 애도와 같은 실제 세계의 감정을 아바타끼리만 나누면 되는 것인가? 아니면 물리세계의 아바타인 원자화와 연결시킨 것인가? 하는 이러한 문제는 여전히 탐구해야 할 그런 주제입니다.